안녕하세요. 10분 책 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최윤호, 김수미 작가의 난생 처음 중년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마음세상입니다. 책 쓰는 꼰대와 강의하는 라떼의 수수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하겠습니다. 라떼에게는 말의 품격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건 뱃살과 흰머리, 그리고 말투와 표정이다. 뱃살과 흰머리야 어쩔 수 없는 신체의 노화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마음은 쓰리지만 받아들일만 하다. 그런데 말투는 다르다. 살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말과 표정에 녹아 있는데 자신뿐 아니라 자주 보는 주변인들도 그 변화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 그런데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강산이 한두 번 바뀐 다음 우연히 만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말투와 표정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전혀 변함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살아온 세월에 의해 변화된 말투와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변한 것이 없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말과 표현이 거칠게 변한 사람도 있고 뭐든 다 담을 것 같은 온화한 모습과 말투로 변한 사람도 있다. 살아온 삶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가끔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품격이란 단어를 떠올린다. 돈을 많이 벌거나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품격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품격이 없지는 않다. 그보다는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해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이었으면 그것에 맞게 변해간다. 유식해 보인다는 것과 교양 있어 보인다는 말은 다르다. 유식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교양 없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연륜이 느껴지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 삶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사용하는 말을 바뀌게 하고 표정을 변하게 한다. 교양 있어 보이는 것을 품격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온 경험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틀림보다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생각과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각과 말이 따로 움직이기도 한다. 품격을 가지고 싶어도 그런 표현 방식을 알지 못하니 항상 어긋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품격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품격이 있다. 그 품격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다. 나이가 들면 인정을 두려워하고 고집을 갖기가 쉽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말투를 바꾸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인정을 하게 되면 변할 수 있다. 인정은 자신도 남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실수, 상대방이 내게 베푼 친절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태도, 이 모두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세대가 제일 못하는 말이 아마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닐까.
이 세 문장만 잘 말할 수 있어도 품격을 드러낼 수 있다. 어느 한순간 뒤돌아보니 순식간에 라떼 세대가 된 지금, 비아냥대는 대상인 라떼가 아니라 존경받고 품격 있는 라떼가 되기 위해서 말의 품격을 갖추자. 아무리 평범해도 남기고 싶은 이유가 있기에 글을 쓴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신의 이름과 족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은 생각이다.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각종 비석을 봐도 그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인지 알 수 있다. 그만큼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글도 마찬가지다. 세월이 지나 자신에게 족쇄처럼 남아있어 나쁜 영향을 주는 글도 있고, 역사 속의 위대한 글처럼 세대를 건너 칭송을 받는 글도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책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일상 이야기로만 쓰인 글도 많다. 그런데 그런 책을 찾는 독자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공감 때문이다. 삶에 대한 공감이나 지식에 대한 공감이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한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미 글로써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책을 쓸 기회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회생활 20, 30년이면 얼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나름 나누고 싶거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꼰대나 라떼라는 소리를 듣는 세대다.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과 지식의 수준은 상당하다. 최소한 20, 30년을 사회생활을 했으니 담아야 할 이야기도 어마어마하다. 걸어온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노하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글로 보여주는 것은 상당한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어쩌면 걸어온 길에 대해 과정을 남기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다. 언제 썼어? 그런 글재주가 있었어? 책을 출간하고 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다. 일하면서 써야 했으니 늦은 저녁이나 휴일은 무조건 글을 써야 했고, 남들보다 글재주가 그리 없어 글을 쓰면서 글에 대해 배우는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젬병이라고 할 정도로 글재주가 없었는데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남기고 싶은 열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그때까지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같은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남긴다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할 때였다. 책으로 출간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나온 경험을 한 번 정도 정리할 필요도 강하게 느낀 시점이었다. 결국 그 힘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 지금 그 책을 보면 부끄러워 어디라도 숨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힘들게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경험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써야 전문가가 된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을 쓴다고도 한다. 그런데 글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책으로 출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랑 비슷한 사람의 생각이 더 정감이 가고 끌린다.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고 싶은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긍정적이고 삶에 최선을 다했으며 조금은 부족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소한 특권이다.
평범하지만 살아온 인생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소재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도 된다. 최소한 자신이 살아온 삶이 그렇다면 일단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품격을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사셨다면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